글쎄요. 지금 집권여당 당내는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정말 큰 파열음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 정확히 부동산을 향해 가 있습니다.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례적입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용어 그만하라. 혹은 이번 129 공급 정책을 북한식 배급체에 비유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종북몰이 공세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마지막 기회 아니냐. 시중에 돈도 많이 풀려 있고 이제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니까 이번에 집값 못 잡으면 쉽지 않다. 이런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 부동산 전문가 한양대 이창무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은수 차장도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과 시장 지금 분위기를 이창무 교수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김은수 차장. 먼저 대통령의 생각은 다주택자, 특히 정확히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생각은요? 대통령의 생각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다주택자, 그러니까 두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투기 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 청와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던가 갑자기 증여를 받았다든지 그렇죠. 불가피한 다주택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집으로 돈을 벌려는 이 집을 수단으로 쓰는 그런 다주택자들은 이번에 집 안 팔면 큰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가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투기 세력이 뭔지 그리고 엄연히 기준도 있고 청와대도 충분히 이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이창무 교수님,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이 다주택자가 실제로 부동산을 많이 쥐락펴락하고 이 투기 세력, 그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있는 거예요? 글쎄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다주택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세 제도들이 다주택자의 운신의폭을 굉장히 좁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의 보유 기간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의 전월세 주택이 1주택자의 주택보다 보유 기간이 한 2배 깁니다. 다 10년 이상씩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미 투기적인 행태를 하기에는 좀 힘들어진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게 얼마나 보유했느냐, 그렇죠.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 다주택자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투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주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교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을 때 잠깐 그래픽이 지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재작년 기준, 가장 최신 2024년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14.9%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15명꼴. 그러면 시장이 봤을 때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만 완벽히 정조준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 다주택자들만 집을 좀 내놔도 공급이 좀 확 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미 오랜 노무현 정부도 시작을 해가지고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들 해왔죠. 그래서 사실은 15%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는 아파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똘똘한 아파트 한 채에 다세대 주택 한두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똘똘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한 채 이런 게 그런 있습니다. 식의 구성이라서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놓겠다 그래서 시장의 안정 효과 또 우리가 원하는 사실 그 주택 시장의 안정은 아파트 시장이고 똘똘한 한 채 시장이 어쨌든 언론의 대상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공급에 따라서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아니다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된다. 다주택자의 집 내놓는 거. 대통령은요 아예 본인 SNS에 서울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4억을 낮춘 호가가 낮아진 급매물도 나왔다. 이런 내용의 기사까지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 현장 기자가 실제 지금 부동산 현장 분위기 어떤지 한번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오늘 당장 약간씩 저가 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금액을 다운시켜서. 4분 정도 지난주에 오셨는데 매물을 내놓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두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이창무 교수님. 아까 첫 번째는 저가 매물도 있다. 두 번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 얘기는 한 4사람 정도 왔는데 물건을 내놓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 팔 수 있게 여건을 줘야지. 이게 지금 집을 팔게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다주택들이 지금 규제에 걸려 있는 건 맞는 거예요? 못 팔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자체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게 그 조정 대상 지역과 함께 양도세 중과가 되는 토지가 허가 구역도 같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서 2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여분의 주택은 남에게 전월세를 놓은 물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사는 임차 가구가 나가야지 사는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약 갱신 시험권이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스매치가 돼서 사실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 파는 사람이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예. 지금 뭐 이 짧은 기간에 뭐 팔고자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서 거래로 현실화되기는 사실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뭐 토지 규제, 토지 거래 허가제가 묶어 있으면서 집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는 그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호가가 4억 낮춘 게 무조건 실거래가가 되진 않지만 마치 이제 키 높이처럼 호가가 올라가서 실거래가가 높아지듯이 일단 낮아지면 그 흐름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집값 잡는 데는 대통령이 SNS에 언급한 것처럼 효과적이진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뭐 몇 달 사이에 예. 시장의 어떤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몇 개 뭐 거래가 이루어져서 언론에 회자되는 거래가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똘똘한 한 채의 시장이 아니라 예. 지금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예. 원래는 용산과 강남 상구만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작년 말에 지역이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로 확대가 됐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다주택자 물량들은 다주택 신경을 안 썼던 물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먼저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그러면 똘똘 한 채 대상이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딴 사람 표현을 뜰뜰한 한 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뜰뜰한 한 채라는 표현은 좀 만약에 안 좋지- 순화를 안 하자면 좋습니다. 비교적 예. 좀 가격이 낮은 본인이 낮은, 갖고 예. 있는 것 중에 비교적 낮은 것부터 먼저 내놓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고 나면 사실은 끝나고 났을 때 그렇게 생긴 매각 금액을 자기의 똘똘한 한 채를 더 똘똘한 한 채로 옮기기 위해 수단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 뭐 3개월 기간이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시장이 안정될 거냐에 대한 의미는 많습니다. 그 다주택자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는요. 아예 5월 9일로 예정이 됐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야당의 비판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예는 종료된다라는 걸 대통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이자 정책적인 일관성의 측면에 있어서 그 이후에 다른 뭐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 전까지 집 파실 겁니까?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습니까? 그 김인수 차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서 다주택자 처분해라, 다주택 처분하라고 했는데 이제 몇몇 참모들이 그걸 안 듣고 쉽게 말하면 직 대신 집을 택했다라는 얘기 있는데 지금 청와대 사람들, 참모들, 장관들도 다주택자 있으니까 아니 그걸 팔아야 그 시민들, 국민들도 저 정책의 신뢰도를 더 갖지 않겠냐. 문재인 정부 실체를 반복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야당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예. 내로남불 프레임이라는 거죠. 예. 정작 대통령 참모들은 다주택이면서도 안 팔고 있는데 국민들 보고 팔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뭐 이런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 공직자에 대해서 예. 뭔가 이 제동을 거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은 청와대에선 그런 움직임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도요 보면 예. 청와대가 무조건 뭐 다 팔라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신 소유를 하려면 이 세금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하. 법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다. 예. 이런 사안은 이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뭐 다주택자 자체를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금 더 낼 건 내고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그만큼의 세금을 부담해야 경기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창무 교수님.
오늘 핵심은 다주택자였고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거나 혹은 이런 애둘러 하는 이제 증세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였는지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결국 그러면 공급인데 이번에 129 공급 대책도 결국 공공주도 공급이면 일례로 민간 공급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쌍끌이로 뭔가 부동산 집값 잡기 어렵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세요? 사실 힘들죠.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장이 서울시니까. 예. 서울시에는 사실은 공급되는 주택의 90% 내외가 민간의 역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래서 그런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급 확대도 힘들고 이번에 나온 대안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공의 땅이라 그래서 지자체가 가지는 민간과 같은 인허가와 건설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다른 경로로 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 시간이 소요될 거고 사실 가장 빠른 현금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2주를 기다리고 있는 민간 사업 규제를 좀 풀어라 그렇죠. 이주비 대출이라고 앞으로 말씀하시는 3, 거잖아요. 4년 지나고 나면 물량은 나타날 수 있는 예. 그 물량에 대해서 이재비 대출을 해줌으로써 예. 빨리 가게 하는 게 가장 손쉽게 손에 쥐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물량이 될 수가 있겠죠.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의지, 청와대 입장하고 이창무 교수님과 함께 시장의 지금 반응, 다주택자 관련 얘기를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